저는 인생의 바닥을 찍었어요. 신혼 1년 차, 남편은 갑자기 회사 일이 바빠졌다며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허리도 아프고 몸도 무거웠지만 남편 배려한다고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놓고 기다렸어요. 그날도 12시가 넘어서야 문이 열렸죠.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제 향수가 아닌 냄새였죠. 여보, 오늘도 늦었네. 밝게 웃으며 물었는데 남편은 대답도 없이 씻겠다며 들어가더라고요. 핸드폰을 뒤적거려 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남편을 의심하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화장실에서 메시지음이 계속 울려서 결국 봤어요. 오빠, 오늘 진짜 좋았어. 다음에 또 보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다른 여자와 만난 게 확실했죠. 남편이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말을 더듬었어요. 그냥 후배야. 회식하다가.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뱃속 아이가 심하게 발길질을 했어요. 그래도 절 믿어달라던 남편의 말만 믿고 넘어갔죠. 한 달 뒤 제왕절개로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은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았죠. 혼자 아이를 안고 병실에서 울었어요. 퇴원하는 날 집에 도착했는데 남편의 옷가지들이 몇 개 사라져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짧은 편지가. 미안해.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위자료는 보낼게. 그뿐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엉망인 상태로 갓난아이를 안고 멍하니 주저앉았죠.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그 여자에게 선물을 사줬더라고요. 2천만 원이 넘는 빚이 제 앞으로 남았죠. 법적 공방을 해봤지만 제가 도장을 찍은 서류가 있다며 빚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됐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새벽 4시 아이는 자꾸 울고 저는 잠도 못 자고 멍하니 하루를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원룸 보증금 빼서 겨우 이사했는데 남편은 위자료는커녕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았죠. 우울함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동네 유기견 보호소 앞을 지나가는데 내 처지와 비슷하다 싶어 들어가 봤어요. 안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피부병 때문에 털이 듬성듬성 빠진 모습이 처량했죠. 담당자가 말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버려진 지 3개월 됐어요. 피부 알러지가 심해서 입양도 안 되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버려졌잖아요. 그날로 데려왔죠. 이름은 몽실이라고 지었어요. 몽실이는 상업용 간식을 먹으면 피부가 더 심해져서 제가 직접 삶은 닭가슴살, 호박, 고구마로 간식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죠. 이거 판매해볼까? 제가 가진 건 요리 실력밖에 없었으니까요. 소셜미디어에 레시피와 몽실이 사진을 올렸는데 반응이 뜨거웠어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우리 강아지도 알러지가 있는데 이런 간식 찾고 있었어요. 댓글이 쌓이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냥 재미로 시작했어요. 제가 뭐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으니까요. 그러다 고등학교 절친 유미가 연락이 왔어요. 너 대박이다. 이거 사업 아이템으로 충분해. 내가 마케팅은 도와줄게. 넌 제품만 만들어. 망설였어요. 자신감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전 남편 계정을 봤어요. 제가 보낸 위자료 청구 내용 증명은 무시하면서 제 돈으로 산 명품 가방을 그 여자에게 선물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댓글엔 여보, 생일 선물 너무 고마워라고 적혀 있었어요. 화가 치밀었죠. 당장 유미에게 전화했어요. 그래, 시작하자. 내가 망할 거 뭐 있어? 작은 주방을 대여해서 일주일에 100개씩 판매를 시작했어요. 유미는 포장 디자인부터 온라인 마케팅까지 도맡아 했죠. 너 요리만 해. 나머지는 내가 할게. 처음엔 소심하게 시작했어요. 손님들 반응이 두려웠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첫 주문 100개가 이틀 만에 다 팔렸어요.
손님들이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죠. 우리 강아지 첫날부터 좋아해요. 피부가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요. 판매량이 늘어날 때마다 양육비 청구 내용 증명을 또 보냈어요. 계좌는 여전히 텅 비었지만 이젠 괜찮았어요. 내 힘으로 벌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반려동물 전문 유튜버가 저희 제품을 리뷰했어요. 이건 정말 신세계예요. 완전 천연 재료로만 만든 간식은 처음 봐요. 하루 만에 주문이 1000개가 넘게 밀렸죠. 감당이 안 됐어요. 유미야, 어떡하지? 이거 다 못 만들 것 같아. 유미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공장 알아봤어. 소규모로 시작해보자. 그렇게 첫 작업장을 차렸어요. 직원 3명을 뽑고 가족같이 일했죠. 일이 바쁘다 보니 전 남편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SNS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희 아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전 남편이 그 여자와 결혼했더라고요.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했어요. 내가 괜히 고생한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제 사업장에서 밤늦게까지 주문 물량을 채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빚더미에 놓고 간 저를 결국 제가 일으켜 세우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래처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바빠졌죠. 반년이 지났고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됐어요. 하루에 1000개 이상 팔릴 때도 있었죠. 동물병원 10곳에서 납품 요청이 왔어요. 문제는 자금이었죠. 대출은 꿈도 못 꿨어요.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신용등급이 바닥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유미가 투자자를 소개해준다고 했어요. 좋은 기회야. 한번 만나봐. 투자자는 대기업 사장님이었어요. 제품 샘플과 사업 계획서를 보시더니 바로 결정하셨죠. 이런 아이템 오래 찾았어요. 3천만 원 투자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공장을 차렸어요. 직원도 5명으로 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작업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아보니 전 남편 목소리였어요. 요즘 잘 되는 것 같던데. 나 좀 도와줄래?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와 이혼하고 도박 빚까지 생겨서 전화한 거였어요. 미안한데 난 남 도울 형편 안 돼. 끊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죠.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내가 망설일 이유가 뭐지? 그 사람은 나 임신했을 때도 출산할 때도 없었잖아. 전 그 후로 냉정해졌어요. 재기할 기회는 한 번뿐이란 생각으로 사업에만 집중했죠. 그러던 중 수의사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국 동물병원에 납품 가능하신가요? 그렇게 계약은 100곳으로 늘어났어요. 공장이 더 필요해졌고 제품 라인도 늘렸죠. 반려견 장난감, 담요, 이름표까지. 처음엔 작은 원룸에서 아들이랑 둘이 시작했는데 이제는 사무실도 생기고 집도 이사했어요. 전 남편은 계속 연락해왔지만 번호를 바꿨어요. 다시는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6개월 뒤 대형 홈쇼핑에서 연락이 왔어요. 반려동물 건강 간식 특집으로 편성하고 싶습니다. 방송 당일 긴장했지만 몽실이 이야기와 우리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솔직하게 풀어냈어요. 5분 만에 1000개 완판이었죠. 진행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어요. 버림받은 강아지와 버림받은 저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시작했어요. 방송은 대박이었고 그날 밤 저희 브랜드 웹사이트가 주문 폭주로 다운됐어요. 다음 날 아침 직원들이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죠. 주문량이 감당이 안 됐어요. 투자자를 더 모셔와야 했죠. 유미가 벤처캐피탈을 소개해줬어요. 지금 내 스토리가 대박이야.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 100억 원대 투자를 받았어요. 자동화 설비를 갖춘 대형 공장으로 확장하고 직원도 20명으로 늘렸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전국 마트 50곳에 입점했고 해외 수출도
성공한 여성 창업가 특집입니다. 사진 촬영과 인터뷰를 했죠. 표지에 실리게 됐어요.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생각해보면 참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내 꿈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제가 사장이 됐으니까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날 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잡지 봤어. 축하해.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까? 3번의 거절 끝에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어차피 더 이상 상처받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사업 잘 되는 것 같던데 투자 좀 받을 수 있을까? 그 여자랑 헤어졌어. 너무 바람기가 심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뭐라고요? 투자?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내일 우리 사무실로 와. 그날 밤, 전 다음 날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세웠어요. 옛날에 제가 아팠던 거 다 기억났거든요. 병원에 혼자 있던 날들, 아이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던 시간들, 이혼하고 양육비 한 번도 안 보내고 내 명의로 빚까지 남겨놓고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투자? 웃기는 소리였죠. 다음 날, 전 남편이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 와서는 제 사무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런 회사까지 차릴 줄은 몰랐어. 속으로는 비웃었지만 미소만 지었어요. 남편이 가져온 사업 계획서를 봤어요. 둘이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영업 쪽 맡을게. 넌 제품 만들고. 예전처럼.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까? 그럼 잠시만 기다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문을 열자 제가 미리 불러둔 특별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양육비 전담 변호사와 형사 고소 전문 변호사, 그리고 전국 동물병원 원장님들이었죠. 제가 모두에게 소개했어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양육비 3년째 미납하고 있는 전 남편입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2천만 원 대출받아 떼먹은 사람이기도 하죠.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고 동물병원 원장님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남편을 쳐다봤죠. 법정에서 만나자고 할 수도 있었는데 기회를 드렸어요. 지금 미납된 양육비와 대출금 전액을 계좌로 송금하세요.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형사 고소장에 사인합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송금했어요. 얼굴이 토마토처럼 붉어져 있었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말을 채 못 끝내게 했어요.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사무실에서 나가는 남편 뒷모습을 보며 유미와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웃음이 터졌죠. 그날 이후 제 삶은 더 바빠졌어요. 홈쇼핑 완판 이후로 다른 채널에서도 연락이 왔죠. 이제는 월 매출 4억이 넘는 회사가 됐어요. 직원도 1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유미가 새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반려동물 재활센터를 만들면 어때? 몽실이처럼 버려진 강아지들 돕는 거야. 바로 수락했어요. 제 인생을 바꿔준 몽실이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몽실이의 2번째 기회라는 이름의 센터를 열었어요. 알러지나 질병 있는 유기견들을 치료하고 입양 보내는 곳이었죠. 언론에서도 주목받았어요. 버려진 아픈 강아지를 위한 특별한 공간이란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그 방송을 보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전 남편의 현재 아내였죠. 그 여자가 찾아와 말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남편이 도박으로 모든 걸 잃었어요. 내심 통쾌했지만 담담하게 물었어요.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건가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이 그 여자 재산까지 다 탕진했더라고요. 이제는 그 여자마저 버리고 도망간 상태였죠. 저도 아이가 있어요.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추천서를 써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내 남편 빼앗아 놓고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해. 그런데 뒤에 숨어있는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아들이랑 비슷한 또래였죠. 그 아이 눈빛이 예전의 저와 똑같았어요.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우리 회사 고객 상담 자리가 비어 있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 우리 아들을 안아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강해졌구나. 1년이 더 지나고 저희 브랜드는 이제 수출까지 바라볼 수 있게 성장했어요. 매출도 더 많이 증가하고 직원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었죠. 많은 유기견이 저희 재활센터를 통해 새 가족을 찾았고요. 그리고 저도 새 인연을 만났어요. 센터에 후원해주던 수의사였죠. 아이와도 잘 맞았고 저와 진심으로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새 가족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전 남편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는 거였죠. 여러 여성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였어요. 그날 저녁 유미와 와인 한잔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유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알았어. 넌 항상 강했으니까.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제가 강했던 걸까요? 아니었어요. 그저 절박했을 뿐이죠.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곁에는 몽실이가 있었고, 유미가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이죠. 오늘 저는 전국에도 여러 개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의 대표가 됐어요. 몽실이는 우리 회사 마스코트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요. 전 남편의 전 아내는 이제 저희 회사 관리자가 됐어요. 그녀의 딸은 우리 아이와 친구가 됐고요. 우리 모두 상처를 이겨내고 새 삶을 찾은 거죠. 전 남편요? 교도소에서 반성문을 썼다네요. 제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도 보냈어요. 읽지 않고 돌려보냈죠. 이제는 그가 제 인생의 과거일 뿐이니까요. 때론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진짜 자신의 힘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이 남긴 빚더미 위에서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렇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누구한테 짓밟히느니 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버려진 한 마리 강아지가 제게 가르쳐준 사랑에서 비롯됐어요.